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대한민국 취준생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네, 한국경제중앙대학교와 함께하는 워라벨 잡 콘서트 현장에서 특집 공개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발소의 매니저 이직요정이죠. 아나운서 이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이발소에서 영업실장을 담당하고 있는 개그 요정 이희경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발소 수석 디자이너, 국내 인사관리 5대 전문가, 인사요정, 조금 이상하지만 인사요정 박기찬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 허당 바지 원장으로 불리고 있고요. 저는 그 EBS 토목달 리딩 대표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공개 방송 그렇게 노래를 불렀었는데 네. 드디어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와, 네. 일단 여러분 자축의 의미인데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저희가 항상 그 좁은 공간의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녹음을 네. 하다가 오늘은 중앙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네.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둘레여서 한 20만, 여기 뒤까지 아까보다 꽉 찼어요. 한번 네, 뒤를 더 앞만 많아졌어요. 보세요. 앞만 보세요. 앞만 보세요. 네, 앞만 뒤 보시고. 보시면 안 되고. 예, 20만 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소리 질러 볼까요? 소리 질러. 20만 명이 많네요. 예. 거의 뭐 저는 대학교 축제 기간인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이발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이발소 자랑을 좀 하자면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팟캐스트 네. 조회수 20만 회. 20만 회면 뭐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은 이미 다 들었을 정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이 아닌가? 안에 응. 있는 친구들 중에 이발소 나는 전혀 모른다.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예. 자신감 있게 한번 들어보세요. 자신감 있게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 대 맞을 수 있는지, 한 대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오 마이. 뒤는 보시면 안 돼요. 오, 제 생각보단 적어요. 그러게요. 몇 분 안 되네요, 뭐. 전 다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여기 앞에 적어요. 있는 친구 한번 모셔볼까요? 네. 두 번째 줄에 있는 친구. 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아, 그럼 반면에 나 이발소 아는데? 라고 하시는 분 자신 있게 손! 여기 앞에 계신 네. 네, 여학생분 같이 나와주실까요? 어머. 네. 아니 평소였으면은 대시했을 것 같은 여성분들을 자꾸 그렇게. 그보다는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분은 굉장히 지금 이발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아, 네, 저의 네. 부끄러움을 조금 덜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모셔봤어요. 자, 그러면 가운데로 한번 좀 와주시겠어요? 예, 일단 두 분 중앙으로 모실게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손 안 든 우리 앞에도 우리도 있었는데 뭐 괜찮아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제가 일단은 오늘 들어보셨다고요? 네. 그렇다면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이력서를 발로 쓰는 사람들 소환. 그런 프로젝트인가요? 정답! 제가 볼 때 네. 이분은 평소에 이발소를 열혈 구독하고 계신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좋아요를 이미 누르신 분이거든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중앙대학교 학생이신가요? 저는 올해 2월에 졸업을 했고 아직 취직은 못했습니다. 네, 이분이 지금 보니까 방송 욕심이 있으신 게 제가 잠깐 마이크를 대드리려고 했더니 뺏어갔어요 마이크를. 네. 이렇게 방송 욕심이 있는데 왜 아까 진작에 네. 안 나왔을까 그 싶네요. 눈빛 알아보셨잖아요. 네, 태연 그러니까요. 아나운서가. 그러면 일단 저희가 뭐 선물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고가의 네. 상품들
저희가 저기 기프트 박스에 무작위로 가지고 좀 올까요? 담아놨나요? 랜덤으로 해놨는데 이따가 저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이발소를 난생 머리털 나고 처음 들어봤다 네. 하는 그 친구. 질문 나가겠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당황스럽네요. 네네네네. 그걸 또 보냐? 이렇게 대놓고 주는데 그걸 보냐? 똑같이 말해도 예, 되는 예, 건가요? 그럼요. 제 생각에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의 줄임말인 것 같습니다. 정답! 네. 역시 사람은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그러게요. 사람이 눈치가 네. 있어야 돼요. 원래 면접 보고 그럴 때도 앞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듣고 잘 메이킹을 해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몇 학년이세요? 저 이제 2학년 올라갑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 벌써부터 취업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건가요? 저는 그 학교 중앙도서관에 네. 이제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홍보 포스터가. 네. 그래가지고 중앙대까지 왔습니다. 와. 그렇군요. 먼 여정을 또 떠나오셨는데 그러면 빈손으로 들여보내기 너무 제 손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저 기프트 박스 안에 네. 누가 봐도 저 쿠션 같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네, 저 안에 네. 굉장히 막 포스트잇스러운 것도 뭔가 담겨져 네. 있을 것 같기도 보이지 하고요. 않는 선물들이 많이 준비가 되어 고가의 있는데 상품들 담겨 있는데 눈 감고 골라가도록 해볼게요. 네, 오늘 선물은 저희 EBS 토익 목표 달성 토목달에서 협찬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두 분은 가셔서 랜덤으로 하나씩 선택을 해서 가시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무게를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예. 무게 지고 네. 있어요. 낯짝우립으로 지금 제일 가벼운 거를 선택을 한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리에 박수 들어가시죠. 주시고요. 저희 이발소의 캐치프레이즈가 핵 이득 방송이에요. 여러분 오늘 참석해 주신 만큼 저희가 네. 핵 이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들어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가 번호표도 다 나눠드렸는데요. 네. 이따가 공개 방송 마지막 시간에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습니다. 나가실 때 EBS 토목달에서 준비한 꽝 없는 팟빵 구독 인증 이벤트가 있는데요. 팟빵 앱에서 저희 이발소를 구독해 주신 분들 토목달 페이스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100%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 이벤트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발소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발로 쓴 이력서를 저희가 가져다가 싹 확률이 높은 아주 멋진 이력서로 메이크 오버 해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특별하죠. 워라벨 세대의 취업 설명서, 미치도록 취업하고 싶은 이 기업, 자타공인 워라벨 기업의 신입사원들을 특별 게스트로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우리 이수진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 브랜딩실에서 현재 일하고 있는 신입사원 3개월 차 이수지입니다. 예.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일단 이름이 국민 요정. 첫사랑이네요. 네, 국민 첫사랑이라 수지. 네, 수지 씨. 개그우먼 네. 중에도 저 근데 혹시 수지 씨 개콘에도 있지 않나? 수지가 있어요. 네. 어머나. 네. 다양한 수지가 존재합니다. 네, 세상엔 참 많은 수지들이 있군요. 네, 그럼요, 이제 그럼요. 다음 분 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바이오 제약기업 메디톡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채 1기 3개월차 연구원 강건진입니다. 그러면 한 분은 이수진님은 4개월 차시고 강건진 연구원님은 3개월 차이신 거네요. 네, 오늘 네. 두 분 모시고 정말 단물을 쪽쪽 좀 나눠주세요.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 잡 콘서트 특별 게스트 두 분을 모셨는데요. 워라벨은 사실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워라벨 세대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워라벨 세대는 1988년도부터 1994년도 사이에 출생을 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세계 금융위기와 취업 대란을 경험한 세대를 일컫고요. 특히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과 여가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칼퇴근과 사생활을 중시한다고 합니다. 개성과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세대를 워라벨 세대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지금 두 분이 끄덕끄덕 하셨어요. 본인들이 이런 세대 맞나요?
이런 특성?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근데 저도 약간 워라벨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인스타그램 많이 사용하고요, and Facebook very 많이 읽고 있어요. 지금 일단 네. 희경 씨는 제가 보니까 이 목소리나 성대 쪽은 워라벨 세대에 가깝긴 한데 예. 액면가가. 예, 저는 오늘 뭐 액면가 학부모 일단 입장에서 나이상. 왔거든요. 사실 우리는 학번상 제가 희경 씨 03학번인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예. 혹시 여기 03학번 만나보신 분들 말했어야만 있나요? 했냐? 여기 03학번 구경해 보신 분? 저예요. 제가 03이에요. 예. 그러는 여기는 02학번이시니까요. 예. 네. 시조세를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그럼 화석을 보고 저희는 계십니다. 뭐예요? 네. 저희는 그쪽은 공룡이에요. 이쪽은 지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함께 수립하신 분이기 때문에 산업화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군요. 산업혁명을 이끌어내신 분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가 있겠어요. 일단 저희 직장 선택의 기준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선생님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말 그 과거에는 네. 그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뭐가 가장 중요했었나요? 기준을 얘기하기 전에 일단 조금 그 젊은 분들 보면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산업화 세대이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을 쉽게 했는데 요즘은 취업이 가장 큰 고민이 돼서 먼저 그 기성세대로 조금 미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질문해 보면 이제 당시에는 저희들은 몇 개의 회사를 선택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선택했을 때 많은 기준들은 첫 번째 우리 부모님이 아는 회사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봉급을 많이 주냐 이런 게, 그리고 특히 금융, 그리고 저희 때는 보험 아니죠, 증권사가 가장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융 쪽, 네, 증권사에 서류를 냈는데 제가 학점이 2.18입니다. 4.3 만점에. 자기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못 들어갔다는 네네. 스스로 디스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아무튼 좀 쉽게 들어가고 지금하고 좀 기준이 달랐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취업 포털이 설문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직장 선택의 기준 결과를 보니까 연봉 수준이 아니라 근무 시간 보장을 1위로 꼽았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워라벨 세대들은. 그럼 일단은 그 두 분이 지금 워라벨 세대잖아요. 네. 이 두 분께도 여쭈고 싶은데 취업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였어요? 저는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하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 뒀던 거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제일 먼저 뒀던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우아한 형제들에 들어오기 전에 대기업에서 2번의 인턴을 했었고,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뭐 좋은 점도 있었지만 나와 잘 맞지도 않은 점도 있다, 이런 거를 느끼고 결정하게 된 게 지금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겁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디벨롭을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결정한 지금의 회사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전보다 지금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은 건가요? 오늘 주제가 이제 워라벨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워라벨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보다 일을 하면서 얻는 성취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서 저희 회사 소개가 있기도 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일이 많을 때도 있어요. 항상 뭐 정시 퇴근을 하는 건 아니고 하지만 일을 하면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즐거운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려움이 충분히 상쇄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그럼 강건진 연구원님은 어떤 게 본인이 잡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어떤 직무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회사의 성장 가능성과 비전을 좀 중요시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생명과학과 전공으로 실험하는 것과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었는데 전공을 살리면서 실험과 연구를 통해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산업군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지원할 수 있는 직무 중에서는 이제 제약 산업
쪽에서 연구원이 제가 그러한 의지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지원하였고, 그러던 중 이제 저희 회사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제 메디톡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메디톡스가 보톡스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네요. 예. 모든 사람들의 어떤 미적 관점과 네. 젊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 시간을 연구하는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을 아나운서다. 네, 지금 희경 씨의 이 시간을 늦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가. 네. 이 늦춘 게 이거면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오래오래 이 시간을 즐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두 분을 모셨는데 네. 일단 우아한 형제, 네. 정말 형제지간에 뭐 하는 회사인가 하시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제가 우아한 형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제 특기가 또 인터넷 웹서핑 아니겠습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네. 항상 마우스질과 네. 키워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우아한 형제들이 뭔가. 좀 이름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찾아봤더니, 파보셨어요? 네, 찾아봤더니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게 우아한 형제에서 나온 브랜드구나라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저는 배달의 민족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요? 여기 두 분은 요기요예요. 이 두 분은. 저는 배달의 민족이고요. 예, 그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가 알고 예. 있기로는 우리 희경 씨가 그 스마트폰 홈 버튼을 누르면 첫 화면이 바로 배달의 민족. 맞아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네. 거침없이 워라밸을 실천하고 있는 이 배달의 민족 브랜드를 갖고 있는 우아한 형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워라밸이길래? 우아한 형제들의 워라밸 리포트. 빠밤. 자, 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이 행복하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아한 형제들의 복지. 주 5일 근무. 아니죠. 아닙니다. 5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 4.5일 근무라고 합니다. 4.5일이면은 네. 우리 혹시 예전에 토요일 날 좀 일찍 방과후 그거 그건 하는 것처럼. 너무 아버지 세대 그 토요일에 점심 밀가루 그 국수 드시고 퇴근하시던 그 세대 얘기 아닌가요? 제가 03이라서 그래요. 이 4.5일 근무는 직접 수지 씨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주 4.5일 근무는요, 월요일마다 이제 1시 출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5일 근무라고 얘기합니다. 1시요? 네. 그럼 월요일 점심 먹고 출근을 해도 되겠네요. 일요일까지 음주 가무가 가능한. 일단은 네, 새벽까지. 굉장히 워라밸이다. 그러네요. 네, 또 자, 있어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점심 시간이 보통 일반 기업이랑 다르게 90분이 제공이 된다고요. 네. 그리고 가족 생일에는 조기 퇴근이 가능합니다. 가족 생일 가족이 많을수록 일단 굉장히 애를 유리하네요. 많이 낳아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모 되나요? 이모 고모 다 되나요? 직계 가족만 되나요? 이모 고모는 안 되지만 장인어른은 가능해요.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우아한 형제들이 남녀 고용 평등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해요. 그리고 고용노동부 선정 우수기업, 여성가족부 가족 친화 인증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전 사원이 1시에 출근하는 게 맞나요? 혹시 뭐 임원분들이나 윗분들 좀 일찍 나오셔서 막 에헴 하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눈치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전 사원이 1시까지 출근을 하면 되고요. 뭐 그 중에서는 뭐 리더라서 아니면 막내라서 일찍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사 안에 동호회 같은 동호회 아닌 이제 동호회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동동동을 하러 일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안에서 이제 또 스터디 같은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출근을 하고 계시고 아니면은 뭐 월요일 날 나는 운동을 하겠다 아니면 뭐 영화를 보고 오겠다 하시면 1시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러면-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그 내부 사진을 보니까 구글사에 온 줄 알았어요. 네. 어떻던가요? 구글사의 복지처럼 굉장히 공원 같기도 하고 놀이터 같기도 하고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피톤치드가 좀 많이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메디톡스도 질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메디톡스에 관심이 좀 많은 게 제가 주식창 보는 게 취미거든요. 네. 요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상한가 치고 있나요? 2000년도에 좀 이렇게 주목을 막 받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리고 그때 사둘 걸. 네, 그 보툴리눔 톡신이라고 하나요? 맞죠?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톡스라는 것은 이제 보툴리는 톡신 제제를 개발해서 미국 회사가 개발한 상품명 이름이고요.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로 보툴리는 톡신 제제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오, 대단하다. 역시 국내 최초는 어쨌든 업계에서 지금 리딩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을 선도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뭐 좋은 기업인데 워라벨은 어떤가 그거를 좀 알려주셔야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직원들한테 좀 많이 쏴주지 않을까요? 이 주사를? 한 70% DC 이런 느낌이 제가 있지. 이 팔자주름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좀 있는데 혹시 뭐 이런 거 되나요? 직원들 복지로?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라면 임상 실험을 내 얼굴에다 했을 것 같아. 약간. 그래서 요즘에 이 여자 취준생들 사이에서 이 메디톡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뷰티, 미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메디톡스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메디톡스 워라벨 리포트 빠밤. 자, 제가 빠르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메디톡스는 사업장마다 요가 헬스 트레이너를 배치해서 직원들의 건강을 챙겨주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헬스 트레이너가 있어요? 저 그냥 궁금한 게 이 PT를 하려면 한 사람당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는데 모든 직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있나요? 네, 일단 신청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별로 이제 인원들을 배분해서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업무 시간 이외에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저희는 점심 시간이 90분인데 이제 점심 시간 안에 이렇게 PT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점심 시간이 90분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유연근무제도 당연히 하고 있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연근무제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고객이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해외에 계신 분들이랑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유연하게 근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 개발 여가 활동 수강료를 지원을 한다고 하고요. 대학원 학자금도 지원을 합니다. 학자금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게 좀 부러워요. 보통 기업체들이 연차가 있는데 연차 쓰는 것도 사실 눈치가 보이거든요. 네. 근데 메디톡스는 여름 휴가와 연차를 별도로 대박.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매년 리프레시 휴가를 추가로 제공을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최대 얼마를 쉴 수 있는 거죠? 일단 1년에 제공되는 연차가 제가 알기로는 15일 그렇게 알고 있고 근데 여름 휴가는 5일이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이 좀 먼 곳도 여행이 가능하겠네요? 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여행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여행을 통해서 이런 업무런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가는 아니네. 희경 씨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결혼 정년기잖아요. 정년기를 많이 벗어나셨죠. 벗어났죠.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복지에 관심이 많은데 결혼을 하면 주택 구입 임차 시에 대출도 가능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제 이러한 회사 내에서 대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렇게 주택 마련하는 이제 주변 동료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까지 해준다고요? 네. 연 몇 %예요? 그 퍼센트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일반적인 은행보다는 좀 낮겠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직원들을 가족처럼 약간 생각을 하는군요.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좀 자유롭게 궁금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파생된 질문들이 생길 법도 하죠. 저희 팟캐스트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기똥찬 전문가님이 굉장히 날카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인사 전문가시죠. 네. 그리고 남의 등에 죽창을 한 번에 한 5-6개씩 막 훅훅 찔러 넣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이 두 회사가 좋은 워라벨 기업인지 한번 해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오늘 주제는 워라벨인데 워라벨 되기 전에 여기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신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일단 많은 취업생들이
그 실질적으로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외람된 얘기지만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뭘 잘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이수진 씨가 왜 그 직장을 선택하셨냐는 질문에 첫 번째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잡을 찾았습니다 하는 답을 하셨고요. 강건지 씨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게 참 궁금해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대외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블로그나 SNS 콘텐츠를 뭐 제작하고 그걸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획을 하거나 제작을 할 때 가장 재밌어 하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고요. 때문에 가장 먼저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방송 관련된 분야였어요. 뭐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관해서 대외 활동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일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회사에 다녔을 때 내 특기를 살릴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는 좀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뭐 대기업 인턴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온전히 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니면은 프리랜서로만 일을 했을 때 또 얻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거치면서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회사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자기소개를 쓰고 그리고 면접을 하면서 확신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수진님은 Are you happy? 행복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워라벨이네. 네, 수진님 그럼 전공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문화 콘텐츠학과가 제 본 전공이고요. 네. 의류 디자인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두 가지의 전공을 갖고 계시군요. 우리 건지 씨도 좀 답을 좀 해볼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하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좀 도전이나 이제 경험을 해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생물 동아리 이렇게 하면서 실험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좀 배워가는데 그 기초를 배우면서 좀 재밌게 그리고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이제 생명과학과를 진학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과를 마치고 나서 학사로 취업하는 거 이외에 이제 대학원을 진학을 했었는데 대학원을 진학하면서도 이제 제가 이제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흥미가 있고 제가 잘할 수 있다는 좀 확신 그리고 좋아하겠다는 이러한 자신감이 좀 생겨서 이런 식으로 잘하는 일을 찾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좀 도전해보고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소속이 공대셨잖아요. 자연대. 자연대. 네, 자연대군요. 네. 그럼 대부분 자연대에 있는 친구들은 학사 후에 석사를 하고 이렇게 연구직으로 가는 게 일종의 정해져 있는 스텝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무가 중요한데요. 일단 이런 학사 마치고 대학원을 마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연구 직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스텝을 밟아가는 추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마치고 나서도 취업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약간 직무가 달라져서 이제 공정관리나 이제 뭐 바이오 제약 관련돼서는 이제 영업 관련된 직무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좀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오셔서요. 지금 말씀하신 게 두 가지를 취업하시는 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취업하는 회사를 따지기 전에 본인이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발음이 안 좋아서 죄송한데요. 첫 번째는 어댑터빌리티입니다. 내가 과연 적성이 맞느냐 하는 거고 지금 직무에 대한 잘할 수 있는 거 통칭해서 영어로 어댑터빌리티를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 건진 씨 얘기한 건데 어댑터빌리티가 마저도 억세서빌리티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 책에도 썼지만 직무를 봤더니 대통령이 너무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을 5년에 한 명 뽑아요. 그럼 이건 억세서빌리티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들을 생각하실 때 어댑터빌리티를 찾으시고 두 번째 억세서빌리티를 보셔서 타겟을 좁힌 다음에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걸 두 분이 지금 설명을 한 거거든요. 제가 좀 정리만 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그 접근성 부분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회사들에 대해서 알게 됐고 지원하게 됐는지 좋은 질문이네요. 궁금하다. 거기에 저도 하나 좀 보태서 회사에 들어가 봤더니 그 회사가
워라벨의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입사를 하기 전에 워라벨의 기업들을 원해서 찾아서 들어간 건지 이 점도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이 회사가 워라벨이 뛰어나서 지원을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배달의 민족을 좋아했고 네. 그러한 브랜딩 캠페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니 더 많이 알게 됐고 그 안에는 이러한 워라벨이 갖춰져 있는 회사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예. 그 좋은 기업 안에 이러한 뒷받쳐지는 배려 같은 게 숨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그것이 제 그 배달의 민족을 선택하게 된 배경이었던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원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셨는데 배달의 민족이 많은 분들이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외에도 뭐 콜라보레이션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브랜딩 같은 부분에서는 뭐 편의점이라던가 아니면은 전혀 다른 브랜드와도 협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채널에서 노출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꼭 배달의 민족을 찾아봐야겠다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 정말 가고 싶다. 이 회사에서 일하면 나 잘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에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럼 회사에서도 취업 마케팅을 잘하셨네요. 그럼요. 저도 얼마 전에 그 윤식당 보다가 네. 마지막에 반찬 사 먹으라고 거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배민찬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달의 민족이랑 같이 하는 거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거든요. 그런 노출을 통해서 이제 접할 수도 있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연건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서진 대배우님께서 저희 회사의 모델이신데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많이 탱탱하시구나. 들어봤나 봐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TV 광고나 영화관 광고를 통해서 메디톡스를 처음에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가 어떤 이제 메디톡스의 워라벨이 좋아서 지원했다기보다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성장 가능성과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였었는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툴리눔 톡신 제제나 아니면 필러와 같은 이제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캐시카우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글로벌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 가능성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메디톡스에 지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저는 건진 씨랑 얘기를 좀 하다가 네. 아까 들은 얘기가 공채 1기로 들어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분명히 사전에 입사해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공채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좀 취업 준비를 하셨나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대학원 생활을 겸업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많은 공채 이런 거를 제가 찾아가서 좀 알아가기는 조금 힘들었고 이제 회사에서 이제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거를 이제 대학교에서 찾아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가 간접적으로 약간 회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지금 그 우리 오디언스들이 대부분이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단도직입적인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면접장에서 같이 합격 요인 3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단답형으로 뭐일까요? 일단 저는 이거 때문에 합격한 것 같습니다. 뭐 있을까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